안녕하세요. 우리 창원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로 풀어보는 국세청 신문 쉽답. 이제 그 비과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10가지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비과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뭔지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거주도 해야 되냐, 조정 대상 지역인데 거주도 해야 되냐, 이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을 이제 초과하는 건 다들 잘 아시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고요. 겸용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22년도부터 바뀌었죠.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냐? 결론적으로 되죠.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으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 노후화된 그 기간도 비과세 산정할 때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취득 시점이 예전 9주택 취득한 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농가주택을 멸실했을 때 일반주택을 추가 2년 보유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이제 그 2년이 안 됐지만 어떤 예외적인 규정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겠죠. 8번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의 일부가 신규 주택을 이사하지 못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우리가 1년 안에 팔고 1년 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거죠. 뭐 질병이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등등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냐, 이것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매입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저희가 5년만 거주하면 등기 내고 2년 안 돼서 팔아도 바로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1번은 이거죠. 이제 그 서울에 내가 집을 조정대상 지역 되기 전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고, 인천 집을 취득했고, 인천도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집을 먼저 팔았다는 거죠. 과세로. 그러면 저희가 서울집 팔 때는 인천 집을 판 날로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되는데, 거주돼야 되냐 이거죠. 거주돼야 되냐, 거주돼야 되냐.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요 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추가로 그 2년을 그 보유해야 되는 그 비과세를 받고 싶은 주택을 거주도 해야 되는 그 판단은 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집의 취득일 현재 조정이었었는지,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추가 2년 보유할 때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설사 나중에 비조정으로 풀렸다라고 해도. 근데 만약에 지금은 조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 있으면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2년 보유할 당시가 아니라 예전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저희가 이제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5억, 필요경비 5천, 보유 및 거주기간 12년. 그러면 이제 보유 4% 거주 4% 하면 장기보유공제 80% 받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억으로 언제 바뀌었죠? 작년 12월 8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일 이후 양도부부터는 9억이 아니라 이제 12억이죠.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고가주택. 일단 정상적으로 양도 차익을 구하고 15억 빼기 5억 빼기 5천 하면 9억 5천이죠. 정상적으로 양도 차익을 구해서 비과세 양도 차익과 과세 양도 차익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전체 양도 과액 중에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는 거죠. 15억 중에 12억 초과분, 즉 3억치만 과세하겠다.
즉 20%치만 과세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20%만. 근데 간혹 가다가 12억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15억에서 12억 뺀 3억이 그럼 고가주택 양도가액이구나. 그래서 요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15억 중에 전체 양도가액분의 12억 초과분, 즉 3억치 비율만 과세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보유사프로 거주사프로에서 80% 적용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겸용주택이죠.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요것도 이제 그 올해부터 바뀐 내용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제 매매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전과 그 예전과 동일합니다. 즉 주택이 주택 외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다 비과세 해주고요.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주택만. 상가는 과세죠. 근데 이제 12억이 초과되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억이 초과되면 그냥 주택은 주택 부분만 이제 비과세를 해주고 그 12억 기준으로 주택 외는 무조건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하겠다. 즉 12억 초과 시에는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매 금액이 12억 초과 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억을요. 저희가 상가와 주택으로 그 기준시가 비율을 쪼갰어요. 그랬더니 상가는 5억 2,500, 주택은 9억 7,500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2억 초과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과세를 하고요. 주택은 12억 보니까 12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택은 비과세고 상가는 과세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주택이 상가보다 컸으면 저희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상가도 요 과세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보유공제도 80%까지 적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2%짜리 장기보유공제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는 정상적으로 그냥 계산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들었던 사례인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8억짜리 팔면 주택이 23억, 상가가 14억인데 예전에는 주택이 상가보다 컸으면 그냥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38억짜리 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도 38억분의 12억 초과분 과세 양도차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든 상가든 다 보유사 거주사 해서 80%를 매겼습니다. 왜? 전체를 주택으로 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억 초과할 때는 상가는 상가대로 무조건 과세하고 주택만 따로 계산하겠다. 즉 23억을 23억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23억분의 12억 초과분을 계산해서 80% 장기보유공제 해주고요. 상가는 그냥 정상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2%짜리 장기보유공제 적용하고 계산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냐. 내가 상속받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지나면 당연히 비과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상속받고 그 아버지 때로부터 따지면 2년은 지나는데 내가 상속받고는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안 됐어요. 이럴 경우 아버지랑 아버지가 취득했던 그 기간이 통산이 되냐 이거죠. 저희가 동일 세대라고 그러면요. 같은 동일 세대원끼리 이름만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과세 기산일을요. 요 아버지 때로부터 봅니다. 아버지 때로. 근데 만약에 별도 세대라고 그러면 별도 세대라면 그냥 그 아들이 상속 받은 날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동일 세대면 애시당초 같은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시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비단 상속만 그런 게 아니라 증여도 그렇고 매매는 약간 틀립니다. 상속을 동일 세대한테 만약에 받았다 그럼 우리가 비과세 기산일은 돌아가신 분 취득 시점부터 따지는 거예요. 내가 설사 받고 뭐 몇 개월 안 됐더라도 아버님 때로부터 따지면 2년이 넘는다 그러면 그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별도 세대로 받았다 상속을 그러면 상속 받은 때 상속 개시일날 취득한 걸로 해서 그때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했다라고 하면 그 증여인이죠. 증여인의 그 취득 시점이 기산일이고요.
별도 세대한테 그 증여를 했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증여 받은 날, 증여 등기 접수일이겠죠. 그때 취득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별도 세대라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돈 주고받고 별도 세대였다면 비과세는 당연히 매수인이 취득한 시점이겠죠. 근데 동일 세대일 때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 한 채인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그 자녀한테 넘기면서, 매매로 넘기면서 비과세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받고 2년이 안 된 시점에 팔았을 때, 야, 동일 세대니까 아버지 시점부터 봐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도 비과세 받고 아들도 또 비과세를 받는, 비과세를 두 번 받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동일 세대의 경우도 매수인 취득 시점으로 비과세를 따져줘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건 매매는 약간 틀리니까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것도 연장으로 봅니다. 뭐 저희가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구주택이 있고 헐고 거기다 재건축하면 이게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죠. 취득 시점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된 주택 그 취득일이 그때부터 따지시면 됩니다. 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비과세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럼 농가주택 멸실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 멸실하면 2년 또 추가 보유해야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있죠. 두 채 중에 한 채가 된 사유가 매매일 때, 그러면은 그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고, 증여일 때 한 주택이 된 날,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되고, 용도 변경했다, 용도 변경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해야 되고. 근데 멸실의 경우는요, 이 경우는 그냥 그 비과세 받는 집은 취득일부터 따지면 되고요. 세대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 취득일이고요. 그러니까 매매, 증여, 용도 변경의 경우만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죠. 예전에 절세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아버지가 이거 비과세 받고 싶어요. 이게 서울집인데 그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요.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아버지 명의로 뭐 그 시골에 농가주택, 전원주택, 일반주택이 있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건물만 멸실하면 되겠죠. 멸실하면 즉시 추가 2년 보유 안 하고 즉시 즉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번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그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한 주택이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는 했는데 2년은 못 채웠다 이거죠. 2년 못 채운 경우, 근데 이게 자녀가 다른 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건데 뭔가 혜택 없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시적 2주택 할 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집이 있고 새로운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집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매매를 하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세대원 중에 누구 하나가 직장 문제로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법에서는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주는 내용이 요 네 가지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하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도 되고 중학교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변경이나 정급,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다음에 학폭에 의해서 피해 학생의 전학,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자세히 보면 취약,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은 이제 고등학교 이상을 말하는 거고, 고등교육법은 대학교 이상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직장은 전근, 뭐 새로운 취업 이런 거 되는 거고요. 무직에서 다른 시군에서 새로운 직장 취업도 가능하고, 뭐 도시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 짓기 위한 세대 전원 이전, 이거는 이제 뭐 농업도 직업이기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제 이런 경우는
심판원에서는 인정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1년 이상 치료를 요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이제 저희가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고혈압, 뭐 우울증, 뭐 아니면 뭐 단순히 이제 요양,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서 이런 요양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폭은 이제 학폭에 의해서 피해 학생이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주고요. 가해 학생 전학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죠. 근데 역시나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할 때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당연히 비과세겠죠. 근데 2년 미만인 거죠. 출국 전에 취득한 2년 미만 주택이어야 되고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해야 됩니다. 출국일 현재, 양도일 현재. 뭐 일시적 2주택도 안 됩니다. 뭐 조특법상 주택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국내 1주택만 소유할 것. 부부가 혼인학과로 2주택 된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 1주택만 소유할 것. 그다음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이거는 반드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것. 그래서 출국일 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출국일 현재 2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과세가 안 되고요. 과세고요.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요. 뭐 다 출국했는데 뭘 또 취득했어요. 이럴 땐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역시 과세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세무사님 앞에서 세대 전원이 뭐 하더라도 세대원 중 일부가 뭐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이런 것 때문에는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만큼은요. 세대원 중 일부가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미출국 시에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겠죠. 출국 전에 내가 분양권을 받았어요.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출국하고 나서 주택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내가 출국 전에도 분양권이었는데 출국하고도 분양권이에요.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잘들 아시죠? 저희가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럴 때는 등기 내고 2년 안 됐어도 비과세가 가능하죠.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게 중요하겠죠. 임차인 입장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좀 주의할 사항은요. 일시적 2주택은 저희가 1년 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기존 주택이 있고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 취득해야 비과세인데 기존 주택이 지금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인데 요거를 이제 비과세를 받긴 받을 건데 그 전에 새로운 집을 살 때 꼭 1년 텀을 적용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요즘 이제 하도 양도와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일반 국민들이 혼선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추가로 또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